두 번째는 맵 리듀스입니다. 자, 데이터를 따로 저장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따로 저장됐으면 데이터가 따로 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검색어를 딱 입력을 했어요. 그럼 그 검색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그래서 중앙으로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처리해주게 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랬죠. 아까 전에 뭐 2시간, 3시간씩 걸린다 그랬잖아요. 1테라 처리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따로 있으니까 야, 니들이 알아서 분석해서 나한테 결과값만 제출해줘.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맵이라는 방법과 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맵 리듀스 방법입니다. 당연히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당연히 작동하겠죠. 같이 연동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은 중앙에다 모아놓고 맵 리듀스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파일이 다 따로 저장돼 있으니까 분석도 따로 합시다. 이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맵 리듀스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값을 갖고 오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는 뭐였죠? 데이터에다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이고 64KB씩 쪼개가지고 저장 해놓고 3개씩 복제해서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하면은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갖고 오는 방법을 이제 따로 이제 갖고 오게 하는 게 맵 리듀스라는 겁니다. 우리 맵 리듀스라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해 놨으니까 그 저장해 놓은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분산 환경입니다. 하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분산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느냐 분산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해서 그거를 처리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이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각각 일을 시켜서 처리한 결과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빠르죠. 아까 전에 1TB 20몇 초 걸렸잖아요. 옛날에 2시간 걸리던 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빨라진 거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그래서 병행성, 병렬 처리라는 게 이제 따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병렬, 동시에 일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병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맵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맵은 따로 돼 있는 것들을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키하고 밸류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맵이라는 건 뭐냐? 흩어져서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키하고 맵이라는 걸 가지고 따로 묶어 놓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따로 갖고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키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그 이름들을. 그리고 그 이름이 몇 개씩 나와 있는지를 값을 세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리듀스는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따로 다 세했던 거를 뭉쳐 갖고 와야죠. 자, 통합해서 이제 그럼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거를 리듀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링, 솔팅 이런 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맵 리듀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맵이라는 거하고 리듀스. 리듀스라는 거는 영어로 뭐죠? 줄인다는 말이죠. 맵이라는 거는 묶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필요한 것들을 묶은 다음에 묶은 거를 분석해서 주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맵과 리듀스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하둡이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바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배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하둡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자바 코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맵 리듀스라는 것도 자바로 만들어줘요. 직접 코딩을 합니다. 다 일일이. 그러니까 자바 코딩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자바 코딩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자바 코딩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도 점점 뭘 해야 되냐면 야, 좀 간편하게 해주라. 좀 쉽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자꾸 간편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맵 리듀스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일일이 프로그래머가 자바라는 걸로 다 코딩해서 만들어졌는데 야, 그거 말고 좀 쉽게 할 수 없겠니?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피그라는 거하고 하이브. 아까 전에 피그는 돼지. 돼지가 만들어지는 게 피그고요. 하이브가 아까 전에 꿀벌. 이 두 가지는 맵 리듀스를 하는데 일일이 자바로 코딩하지 말고 손쉽게 하자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뒤에 다시 나와요. 설명을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맵 리듀스는 데이터 분산돼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옛날 방법. 나 혼자 똑똑한 놈이 혼자 다 셉니다. 이 많은 돈을. 자, 그런데 많은 돈을 뭐 10억이 있다. 10억짜리 동전을 세보세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 안에. 근데 얘를 따로 나눕니다. 얘는 10억 혼자서 다 세는 거예요. 암만 머리가 똑똑하고 암산이 좋은 놈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10억을 갖고 와요. 우리 80명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럼 갖고 다 도망가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개의 컴퓨터들한테 다 나눈 거예요. 야, 너는 100원, 10원, 500원짜리가 있는데 넌 몇 개 있니? 너는 몇 개 있니? 나눠주는 거예요, 다. 파일을 다 나눈다 그랬죠? 그것처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고 올 때 10억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야, 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이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얘를 매핑이라고 합니다. 맵. 야, 너 100원짜리 몇 개 세? 10원짜리 몇 개 세? 500원짜리 세?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야,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각각 몇 개 있는지 세라. 다 명령을 주는 게 이게 맵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세겠죠. 아, 나는 100원짜리 3개 있고요. 50원짜리 2개 있고요. 이렇게 세요. 세면 그걸 갖다 줍니다. 얘한테. 그럼 얘는 받아서 그러면 토탈 1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100원짜리가 총 10,000개 있고 뭐 이렇게 세겠죠. 그걸 리듀스라고 합니다. 쉽죠? 맵은 너 몇 개 있는지 세. 따로따로. 이게 맵이고요. 리듀스는 자, 그럼 다 갖고 와서 토탈 그러면 몇 개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각 다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5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1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이렇게 세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옛날처럼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야, 이제 10억 세야 되니까 10억 나한테 다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 중앙 방식이고 혼자서 독불장군 혼자서 다 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저장돼 있으니까 1억씩 나눠주고 10명이다 그러면 1억씩 나눠주고 야, 각각 1억씩 네가 따로 세. 그거 갖고 와서 결과만 나한테 알려주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편하고. 그죠? 이렇게 가자는 게 맵 리듀스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거죠. 자, 개념을 알겠죠?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고 분산해서 저장하다 보니까 야, 그럼 니네들이 따로 분산해서 처리해서 갖고 와. 이 개념이에요. 하둡이라는 거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따로 저장하고 저장한 거를 한 군데서 하지 말고 따로따로 니들이 알아서 다 분석해서 갖고 오면 그거를 나는 통합해서 관리만 할게. 이 방법이 하둡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분산 처리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대용량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이에요. 다 원인이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편하고 빠르고 편리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둡이라는 거고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과 분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고 그거를 원래 기본적으로 내세운 거는 이제 구글이라는 데고 그거를 받아서 하둡이라는 곳에서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필요하다 보니까 야, 맵 리듀스 내가 자바로 짜기 힘들어. 따로 하나 만들어줘. 그래? 그럼 피그라는 걸 만들어줄게. 하이브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하둡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게 이 두 가지 기본에 붙여서 계속 뭐가 계속 붙어가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도 갖고 와. 그 다음에 웹에 있는 데이터도 갖고 와. 우리 페이스북 데이터도 갖고 와. 이러면서 외부 데이터랑 같이 연동돼서 갖고 오게 되고 이런 게 하나씩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둡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둡 에코시스템 또는 하둡 시스템, 하둡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구분해서 학술적으로 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따로따로 분산 저장한다 그랬죠? HDFS. 그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럼 거기서 맵을 만들죠?
이제 맵을 뭘로 만들어요?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맵이나 리듀스는 원래 자바로 코딩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이제 피그나 하이브로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낸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맵 아까 전에 키 밸류 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를 3개 명령을 줘야죠. 그걸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를 세.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명령을 줘야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밸류 몇 개 있어? 100원짜리라는 게 키고 몇 개 있어가 밸류예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쭉 갖고 오면 그걸 통합해서 리듀스, 통합해서 묶어내는 거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하나의 예로 우리가 뭐 dear, beer, river라는 뭐 이런 단어들 이제 문장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홈페이지, 이제 웹페이지들 문장을 긁어 갖고 오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따로 또 배울 텐데 어쨌든 얘도 인덱싱을 하는 거라 그랬죠. 처음에 서치 엔진, 웹페이지들을 갖고 와서 데이터 문서들을 쭉 뽑아 갖고 와서 문장들이 있으면 이 문장들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단어로 그룹핑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맵 리듀스는 흩어져 있는 비정형화된 텍스트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정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쪼개서 단어로 다 쪼개는 겁니다. 단어로 쪼개야지만 색인이 만들어지고 키워드 치면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와서 뿌려주죠. 그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맵 리듀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각각을 한 줄씩 쪼갭니다. 뭐 한 줄로 쪼개도 되고 이제 한 줄씩 갖고 오겠죠. 갖고 와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하면은 디어가 몇 개 있어요, 비어는 몇 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를 세죠. 센 거를 가지고 서플링 해서 야 끼리끼리 모여. 비어는 몇 개 있고 이렇게 해서 모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리듀싱. 토탈 비어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칸은 3개가 있었고 디어는 2개가 있었고 리버는 2개가 있었고 이거를 또 최종적으로 합치면 토탈 이렇게 딱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왼쪽에 있는 거를 키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밸류. 몇 개니? 너 몇 개니? 이게 숫자 세서 몇 개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씩 센 걸 가지고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걸 밑에 보면 이런 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논문 보면 논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어렵게 써 있죠. 기호로 써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실제로 응용하는 아까 전에 예를 들었고 실제로 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게 이게 로그 데이터예요. 로그 데이터. 우리가 서치하면 여러분들 그 쇼핑몰 들어가잖아요. 그럼 쇼핑몰 들어가서 쭉 하다가 보면은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장바구니에다 담죠. 장바구니에다도 담고 실제로도 구매도 하고 막 이렇게 행동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이렇게 로그 파일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얼마나 샀냐 이거를 카트에만 저장을 해놨다가 뭐 안 샀다 장바구니에만 저장해놨다 안 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개수만 세는 게 아니고 금액도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밸류라는 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지만 묶어가지고 매출 금액을 모아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아까 전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이제 캐치해내서 하는 방법. 이거는 한 번에 샘플로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 이제 조사 이런 거는 다 빼요. 조사, 뭐 이가 뭐 이런 거 다 빼면서 단어로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